땅. 한 번 외우만 보아도 가슴이 후들오르는 나라의 제일 큰 제부. 불러보면 단 한 글자이건만 땅은 결코 흙만이 아닙니다. 쌀이라는 말, 사회주의 수호라는 말이 피처럼 진하게 스며오는 바로 이 쌀로부터 나라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쌀이 많아야 전기도 석탄도 꽝꽝 나올 수 있고, 나라의 쌀떡만 가득 차 있으면 배심이 든든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강의 전략 무기들이 우주 만리에 눈부신 자리길을 그을 때 그 절대력을 또받드는 보이지 않는 힘에도 쌀이 있고, 우리 사회주의 성세를 금성철벽으로 지키자고 해도, 또 인류의 이상인 공산주의 사회로 가자고 해도 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쌀은 곧 공산주의라는 그처럼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쌀은 곧 공산주의. 조용히 외워보느라니 우리의 눈앞에 우려시 떠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엄 높은 내저국의 국장을 탐스러운 벼이삭이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과 벼이삭, 국가와 농민. 불러볼수록 문득 우리 공화국의 70여 년 역사에 새겨진 전 세대 애국 농민들의 충성스러운 군상이 숭엄히 떠오릅니다. 어버이 수령님 한평생 잊지 않으시고 두고두고 추억하시던 재령 나무리뽀리 농민 영웅 김재원 동지. 그는 해방 후 제 땅에서 그처럼 농사를 짓고 싶었던 평생 소원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이 하도 고마워 난생 처음 뼈심을 바쳐 지은 쌀 30가마니를 아라리 고르고 골라 달구지체가 쉬도록 싣고 평양길에 올랐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애국적 소행을 두고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신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소행을 세조선 농민의 본분을 깊이 자각한 애국적인 행동으로 높이 치하해 주셨으며 그를 농민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김재원 농민이 지켜둔 애국미 헌납운동의 첫 봉화는 영원의 불길이 되어 재령군만이 아닌 온 나라 농민들을 크게 격동시켰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애국미 헌납 열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당시 1947년 1월 5일부 노동신문에 실린 죽속에서 500가마니 헌납, 나무리볼이 있으면 토성볼이 있다 하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재령군 나무리볼반에서 농민 김재원 동지가 축혀둔 애국지성은 제 땅 가는 농민들이 마음과 마음에 햇불같이 타올라 애국미 혼납운동은 좋은 북조선 쪽으로 치열히 전개되는 바, 나무리볼판에서 강 하나 사이에 둔 봉산군 소정면 농민들은 나무리볼이 있으면 토성볼도 있다, 우리도 김재원 선생을 따르자 는 열광적인 구 속에 지난 27일 밤부터 면내 열성농민 300여 명이 참가하여 면인민위원회 회실에서 열성농민 대회를 열렸다. 애국미를 가득 싣고 어서 평양으로.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혼납한 애국미는 단순히 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조선의 농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애국심의 떳떳한 결정체였습니다. 더 많은 식량을 전선으로,
이것은 조국해방 전쟁 시기 전하의 농민들의 가슴속에 끌어본지던 애국의 외침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고마운 우리 수령님의 은덕에 더 많은 식량 증산으로 보답할 맹세와 조국의 전토를 빌어서 사수하려는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맨손으로 끝끝내 파종기를 만들어 다수학을 낸 영강군 옥도리의 림근상 영웅, 전선에 나간 남정들을 대신하여 무거운 보탑을 잡았던 김락희 영웅, 땅마저 불탔던 전하의 그나날 적들의 맹폭격에 놀라 달아나는 소를 붙잡으려다가 희생된 여성을 비롯하여 피 흐르는 다리로 서슴없이 논판에 뛰어들어 모를 내고 가을거지를 하며 다수학을 나오고 애국미를 혼납한 전하의 애국농민들. 그래서 우리 수령님 전시에 열렸던 전국농민 열성자 대회에 참가한 어러리 뻘의 유만옥 여성이 안고 온 표이삭을 아라리 새우까지 보시며 후방이 든든해야 전방이 강해진다고, 동무들이야말로 후방의 군대들이라는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후방의 군대, 그렇습니다. 조국의 한치의 땅, 매 포전을 싸우는 고지로 여기며 식량 증산을 위한 신념의 결사전을 순간도 멈추지 않은 이들이야말로 싸우는 조국의 떳떳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1951년 4월 26일부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 남연백군 농민들 애국미 36,000여가만이 혼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연백군 애국미 혼납운동에는 실로 2,800여 명의 농민들이 참가하였는데 그들은 36,000여가만에 달하는 애국미와 함께 1,700여 통의 편지를 인민군 군부대에 보내어왔다. 속삼면 영허리 농민들은 애국미와 함께 보낸 편지에서 용쪽 인민군 용사들이요, 우리들이 식량 중산 투쟁이 전선에서 직접 무기를 손에 잡고 싸우는 당신들의 투쟁과 꾼을 내야 꾼을 수 없는 혈연적인 연계를 가진 하나의 투쟁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지금 무한한 감격과 궁지 속에서 이 얼마 안 되는 애국미를 정성껏 작성하여 당신들에게 보냅니다. 당신들이 강철의 대오의 뒤에는 조국해방 전쟁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싸울 것을 굳게 결의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대군이 서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여 두시오. 어찌 그뿐이었겠습니까? 전우복구 건설과 천리마 대고조 시기를 더듬어 보아도 조국 앞에 떳떳한 자욱을 남긴 유명무명의 애국농민 참된 농촌 흉년가들의 고결한 모습이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 생전에 자신의 오랜 친구 농업박사라고 불러주신 벽성군 소은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었던 안달수 영웅, 어젯날의 모순꾼 소장농이었던 그는 토지개혁 때 제일 척박한 땅을 자진하여 맡아 끝내 옥답으로 만들어 가을에는 산같이 쌓아놓은 쌀가마니들을 후루후루 애국미로 나라에 손참으로 바치었습니다. 전후 위대한 소령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농업협동화의 길로 부르시었을 때에도 종파나부랭이들의 잡소리를 단호히 치어갈기며 마을에서 제일 먼저 12집으로 조합을 조직하고 씨부침을 하며 농업협동화를 하나에서 10까지 수령님께서 하라시는 대로만 관철해 나갔습니다. 수령님의 로고와 심려를 들어드리는 길에서 정말 참된 농업전사였던 안달수 동지는 농사에서 호풍과 과장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시기하였습니다. 논뼈 농사와 강냉이 농사에서 내년이 없는 대풍이 들었던 어느 해인가 예상수학고를
보고할 때였습니다. 이때 어떤 자가 안더러스 동지에게 수확고가 이게 단가, 올해처럼 농사가 잘 됐을 때는 더 높이 불고 보고해도 되지 않겠는가? 탈과한 다음에 예상 수확고와 실수확고에서 차이가 나면 쥐가 먹고 새가 먹고 북대기로 나갔다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집요하게 강요하여 들었습니다. 이때 안달수 동지는 너무 격분하여 책상을 꽝 치면서 수령님께 보고 들으면 알곡수확고에는 우리 농민들의 충성심이 담겨져야 한다고, 때문에 단 하나의 부정수확고도 보고할 수 없다. 정말 한평생 참놈비를 다 맞으시며 농장부를 고르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에 비하면 우리가 지어놓은 농사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출장 농장벌에서 살다시피 하며 수령님께 보고드릴 자료들을 정확하게 집계해서 보고드리고 쌀 하나라도 더 내기 위해서 애쓴 애국 농민이었습니다. 이렇듯 안달수 영웅과 같이 순박하고 거짓식하며 일편단심 수령님 뜻으로만 심장을 거동친 애국농민 참된 농촌 흉년가들이 많아 설리마 대고조 시기 우리 농업도 설리마를 탄 기세로 영진했습니다. 하늘의 변덕이나 농사 조건의 불리함은 문제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쌀떡의 높이는 곧 나라의 힘이라는 것을 절감한 천리마 시대 농민들은 1958년에 벌써 벼 중보당 2.5톤으로부터 10톤, 지호 15톤을 생산하는 기록적인 수확을 적지 않게 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령님 용도 밑에 집단주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농업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킨 천리마 시대 농민들이 안아온 경이적인 성과였습니다. 세계는 이 눈부신 현실을 커다란 감동과 찬탄 속에 주시하며 영조선 천리마 조선을 백승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 수령님을 자주 만나 배운 유럽의 한 총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만나 배운 그 총객은 위대한 수령님과 작별하는 그 속상에서 조선을 쌀과 같이 풍요하고 부드러우며 강철과 같이 힘있고 굳세고 굴할 줄 모르는 그런 나라로 일떠 세우신 수령님은 정말 희세의 대송인이십니다. 라는 뜻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입니까? 터지를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안겨주시고 또 그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서 우리 농민들이 나라의 애국미로 바친 그 쌀로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과 만경대 혁명학원을 세워주시고 또 기계에서 밥도 천도 별별 것도 다 나온다고 하시면서 그야말로 잿더미호에서 강력한 그런 자립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신 우리 수령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것, 쓰는 것이기 전에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힘의 근본, 그 뿌리인 쌀과 강철을 수많이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 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이고 격찬이었습니다. 탐스러운 황금뼈 이삭이 감싼 우리의 국장은 수령님의 염원대로 우리나라를 쌀이 남아 돌아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한평생 멀고 험한 농장길을 걷고 또 고르시었던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더더욱 찬인한 빛을 뿌리게 됐습니다.
그 눈부심의 붉은 빛을 발산하며 조선노동당기가 휘날립니다. 위대한 우리 당이 자기의 붉은 기폭에 소중히 새겨 높이 하나 올린 날. 고난의 나날 붉은 당기에 새겨진 자기들의 눈부신 모습 앞에서 위대한 장군님 따라 90년대에 김재원이 되자고 호소하며 숱한 애국미를 바친 황해북도 은파군 양동농장 제7작업반 농장원들과 재령군 김재원 농장, 황주군 영천농장의 농업근로자들, 조선노동당의 붉은 기폭에 우리의 낯이 새겨져 있다. 그 성스러운 당기를 삼가 우러르며 오늘도 혁명의 수도 평양의 만수대 언덕에는 내굽을 안고 날개를 펼치며 기원차게 날아오르는 영조선의 천리마 동상이 거연히 솟아 빛나고 있습니다. 천리마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세월을 주름잡는 저 두 사람의 기술. 이 조선인민을 대표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볏달을 아는 이 농민입니다. 지구상에는 전장을 누비는 군마우에 이 창과 또 칼을 비껴둔 무사를 태운 이 동상은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이 전설적인 천리마에 볏달을 아는 농민을 태운 이 동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저는 농업부문 일꾼으로서 이 거리를 오갈 때마다 저 천리마 동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곤 합니다. 뭐니 해도 나라의 쌀떡이 넘쳐나야 우리나라가 더 굳건해지고 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지겠는데 이 농사를 바로 했는가? 그럼 이 농사를 바로 하지 못한 것이 단지 이 불리한 날씨 조건 탓이겠는가? 아니면 또 육농물자가 모자라서 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 일꾼들이 나라의 쌀떡을 책임졌다는 이 신령꾼다운 1인 자세와 관점이 없이 재구시를 하지 못했다. 이런 자책감으로 정말 가슴이 졸여들곤 합니다. 이 땅이 꺼지도록 표바다 밀보리 바다를 펼쳐놓고 그 구수한 나달 향기 속에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만시름을 잊으시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농민들의 사무치는 소원이었고 인민의 철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였던가 만포시의 인민들이 우리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눈물 속에 광명성제를 맞이한 그때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은정이 어린 수백 세대의 살림집에 한날 한새 입사한 대경사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한을 안고 쌀 100톤을 아라리 골라 인민군 군인들에게 보내줄 것을 그리도 간절히 아뢰었건만 그이께서는 사양하시었습니다. 그러시곤 편지지가 아니라 인민의 눈물 자욱이 어린 편지의 글자로에 순결한 진정이 담긴 부탁을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써내려 가셨습니다. 자강도당 책임비서, 만포시당 책임비서라고 꼭꼭 찍어주신 친필. 이는 단순히 언환 도당 책임일꾼이나 시당 책임일꾼에게 부탁하신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100억 같은 쌀을 꼭 나라의 근본인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그대로 전해줄 것을 바라시는 그의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국가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영광군 상중농장 농민들이 100톤의 애국미를 바칠 것을 결의하는 편지를 받아보셨을 때에도, 그리고 황해남도 연안군의 언환 작업반원들이 나라에 10톤의 애국미를 바쳤을 때에도 그 편지들을 몇만 톤의 애국미를 대신하는 큰 힘으로 받아 안으시었다고,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 깨끗한 마음만은 기꺼이 받겠다고 하시며 당중앙의 감사와 함께 쌀 전량을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신 사실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영도자와 인민 사이에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모습을 목격하며 우리 조국과 인민은 전 세대 애국 농민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하시는 애국 농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다수학 선고자들이 국가 알고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많은 애국미를 나라에 헌납하는 아름다운 미풍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강남군 영진농장의 김구목 제대군인 당원 부부. 이들은 지난 20년간 줄창 보리에서 살다시피 하며 정보당 10톤 이상의 농사를 지어 해마다 알곡 수매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지난 몇 년간 수십여 톤의 애국미를 나라에 헌납했습니다. 강남군 시릉리의 명예당원 서화숙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연로한 몸이지만 농사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척박한 천여평의 땅을 스스로 맡아가지고 수매 계획을 수행하고도 해마다 2톤의 알곡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여기 라선시 라진구역의 리경철 전혜선 부부도 애국미 혼납운동의 선구자들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열렬한 애국의 호소에 화답하여 이들 부부는 오늘 2톤의 애국미를 나라에 헌원히 바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보낸 지난 2022년은 정말 시름의 해였습니다. 시름이 컸던 것만큼 우리가 가다하는 그 영광의 순간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글쎄 우리 정비서 동지께서 먼 훗날 우리 인민은 오늘의 시련의 나날들을 웃으며 수호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 이 가슴에 치여서 우리 부부는 정말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 정비서 동지의 그 열렬한 애국의 호소에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조국은 더 많은 알곡을 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국은 무엇이 많아서 또 먹고 남아 돌아갈 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950년 12월 강제 1만 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이 절절한 호소의 산악같이 일어나 6만 톤 응력의 붕괴압연기에서 중산하고 또 중산해서 12만 톤의 깡편을 꿋꿋내 밀어내고야만 강선의 노동계급처럼 식량 중산회로 부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애국의 호소에 온 나라의 민이 들고 일어나 깨끗한 양심을 바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떡의 높이는 곧 국력의 높이. 오늘도 전 세대들의 애국의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나라의 쌀떡을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순결한 양심을 바치는 애국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리도 기쁘시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당중앙위원회 제8기제 6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서 조선혁명 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전통을 든든히 견지하여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켜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인민의 고충을 돌기 위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 바로 이것이 우리 국가를 떠받들고 우리 혁명을 지키는 가장 위력한 힘임을 우리 모두는 이 시각 다시금 진리로 새겨안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장에 손을 얹고 이런 양심의 물음 앞에 자신을 세워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조국이 바라는 참된 애국농민으로 살고 있는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높은 알곡 증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바쳤는가? 조국은 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조국 앞에 떳떳하려거든 참된 신령꾼이 되어 이 땅을 더 기름지고 풍요하게 가꾸며 목숨보다 소중한 내 나라의 재물을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그대가 조국 앞에 떳떳하려거든 조국의 아픔에 한 몸을 내대고 한 알의 나달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참되고 고지식한 애국 농민이 되라. 사랑하라 이 땅을, 떳떳하라 조국 앞에.